슬슬 시작해볼까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저마다 우리 동네 유적이 최고라고 하는 이유, 신석기 유적 활성화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일부.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진행했었던 연구 결과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연구는 지금은 그냥 고고학 유적지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까운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 조금 이제 걸어서 나가면은 관광지화된 문화유적지도 있고 시장도 있고 하지만은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고, 논밭 그리고 농장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항공사진으로 보시는 바로 이 위치인데요. 이 위치를 이제 문화유적이 확인이 되면은 여기를 어떤 식으로 이제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기존의 문화유적 정비 계획에 대한 우려, 그리고 사람들이 문화재를 찾지 않는 이유. 이거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기존의 문화유적지 정비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존의 정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유적지가 있으면은 이 유적의 보존 관리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그 유적에서 확인된 어떤 유구라던가 유물을 최대한 잘 관리하는 거에 관심을 두고 있고, 그리고 공적 자금, 거기 공무원을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에 인력을 배치를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에 시설을 배치한다든가 해서 공간을 정비하는 이런 계획들이 주로 세워져요. 그런데 전 되게 웃긴 게, 그런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의 목적이 말이죠, 유적의 보존 관리의 극대화라던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목표가 전혀 그렇지 않고 문화유적지의 관광 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맨날 목표에는 그런 게 써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써 있는 그 연구나 보고들을 보면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유적지를 통해서 관광 자원화가 이루어지고 그 관광 자원화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보고서상에 그런 내용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정비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화유적지가 거의 사람이 찾지 않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런 정비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분야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한다면은 고고학 유적지면은 고고학 전문가, 보건축이면 보건축 전문가, 그런 사람들이 이런 연구에 참여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고고학 전문가가 관광 전문가입니까? 고고학 전문가가 방문객을 많이 오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짠 계획이? 보건축 전문가가 관광객을 많이 오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목적에 관광 자원화를 두면서 그분들한테 계획을 맡기냐고요. 이게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생선 장수한테 정육점 세울 계획을 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고고학을 전공했고 실제로 발굴조사에 경험을 했고요. 박사과정에서 보건축을 전공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예연구사로 보건축 문화재를 관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고고학 일을 했다, 관광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저는 그런 것들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관광 자원화를 할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이제껏 살아왔던 사람일 뿐이지, 제가 고고학자라 그래가지고 관광 전문가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제가 고고학이나 고건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고고학 유적지의 보존 관리에 대해서 고고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참여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고건축이 있는 지역의 정비에 대해서 고건축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당연히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관광 자원화를 논할 게 아니라 목표가 이 문화유산을 통한 관광 자원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금 쇠락해가고 있는 시골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인구 감소를 막아주고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을 원한다면, 그런 거를 이제껏 해왔고 연구했고 그런 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연구를 맡기고, 고건축 전문가나 고고학 전문가들은 그분들한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표에 부합하는 계획이 수립이 되죠.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그 계획을 잘 반영한 정비가 되어서 그 문화유산이 목표에 부합하는, 만약에 목표가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자원화라면은 그 목표에 부합하는 계획이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 목표에 부합하는
정비가 되어서 실제로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실제로 관광을 잘 하지도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께 관광 자원을 맡긴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연구하시는 의사 선생님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에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런 과정을 20년 동안 봐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연구를 하기가 싫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이 연구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진들하고의 내용이 좀 틀릴 수도 있고 최종 결과 보고서와는 내용이 다소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제 의견에 동조하는 건 아니거든요. 문화유산은 문화유산다워야 된다. 문화유산이 어디 장돌뱅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다루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랑 의견이 틀려서. 저는 문화유산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아야 앞으로 그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문화유산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고 그래서 문화유산이 더욱더 잘 보존관리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 문화유산을 후세에 잘 전달해 줄 수 있고 그래서 후세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화유산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모든 문화유산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선택과 집중이 되게 필요하고요. 문화유산 중에서 일부는 보존관리에 집중을 해야 되는 문화유산도 있고요. 어떤 문화유산은 오히려 비공개를 해내야 되는 문화유산도 있어요. 하지만 관광자원화를 시도한다면 정말 거기에 부합한 사람들한테 기획을 맡겨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유적지면 학계에 덕망 있는 그 분야, 고고학 분야에 덕망 있는 선생님들, 보건축 분야에 덕망 있는 선생님들, 역사에 대해 덕망 있는 선생님들, 지역에서 덕망 있는 선생님들, 덕망 있는 선생님들이 관광자원을 정말 잘 알아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목적에 부합하는 기획을 하려면 그에 맞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부동산 매매를 맡기는 거랑 마찬가지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연구에 되도록이면은 현실성 있는, 가급적 가능성 있는 그런 아이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어요. 저는 그럼 이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안리 신석기 유적의 지역적 특성. 여기 지역이 어디냐면은 김포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김포 함산공원이 여기 있고 대명포구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저희 형님들 같은 경우에는 회 같은 거 드시러 많이 가시던 여기 보면은 덕포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때 방어 진지로 만들어진 역사 유적지가 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로 가면은 강화 초지대교인데요. 일로 가면 강화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길목과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김포의 입장에서는 맨 서쪽 끝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동해보니까 저희 집이 신촌 연세대학교 그쪽인데 거기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도착을 하는데 막히면 많이 막히죠. 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막히면 많이 막히고요. 저희가 연구하고자 하는 지역은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지리적으로는 그 정도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가보면 바다가 이렇게 잔잔하게 펼쳐져 있고요. 바다 건너편으로 강화도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산책로가 펼쳐져 있어가지고 여기가 경기도에서 지정한 도보로 걷기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로도 사람들이 종종 걸어 다니고 있고 보시다시피 덕포진이 있어가지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이쪽에 덕포진이 있고 여기는 김포 함산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관광자원화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완만합니다. 여기로부터는 이렇게 야트막한 언덕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는
이쪽으로도 물이 좀 들어왔을 거예요. 평평한 지역으로는. 근데 여기는 지금은 뚝이 다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막 물이 막 들어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석기 유적이 확인된 지역은 바로 이곳에 이제 언덕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서는 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는 옛날에 거의 뻘이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뚝방이 있는 지역이라서 예, 뚝방이 없었던 옛날에는 아마 여기는 다 물이 많이 들어왔을 것이다. 그래서 이 언덕 지역에 유적지가 있고 바다랑 완전히 붙어있는 그런 지역이었겠죠. 근데 이 근처에 보면은 이런 언덕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신석기 유적이 확인이 되지만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신석기 유적이 많이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여기가 또 앞에 또 강화도가 있기 때문에 그 육지가 바다 건너서 또 하나 더 있어서 뭐 성남 파도라던가 강한 바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선사시대인들도 살기 굉장히 좋았던 그런 지역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대단히의 신석기 유적이 나왔겠죠. 엄청난 유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서울의 암사동 유적, 강동구에 있죠. 암사동 유적과 비견할 수 있는, 혹은 더 많은 주거지와 유물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유적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유물이나 유적이 쏟아져 나올지는 예상은 할 수 있었겠지만 아무도 그렇게 주목을 하지 않았던 지역인데, 이 덕포진 유적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면서 유적이 확인이 되어서 지금은 열심히 발굴조사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변으로 구석기 유적이나 신석기 유적이나 청동기 유적 같은 경우에 뭐 많이 나왔죠.